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미TV의 보미입니다. 오늘은 면접 꿀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닌 적도 많지만 면접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해봤었는데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좋은 케이스,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고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그 회사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의 공통점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태도나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무조건 밝아야 된다 이런 필요는 없지만 막 우울한 일상이고 막 인상 찡그리고 있고 뭐 긴장을 너무 했다거나 이러면 같이 이제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. 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분과 내가 동료로서 직장 팀원으로서 그 험난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서로 보는 입장이잖아요.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밝은 표정일수록 좋습니다. 너무 과도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과도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너무 긴장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고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밝은 표정, 너무 긴장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자기 이력서에 충실하게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입니다. 가끔 자기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일할 때도 깜빡깜빡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좀 걱정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썼던 이 회사에 제출했던 이력서를 꼭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당연히 질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을까를 연습을 하고 면접에 임하시면 덜 긴장하실 거예요.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. 너무 긴장해서 혹은 과거를 다시 회상하니까 파트 때 뭘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잘 그 포인트가 잘 안 떠오른다 라는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. 미리 그 파트를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해보는 게 좋을지 말을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처음에 자기소개, 첫인상이 중요한 것만큼 자기소개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를 왜 하냐, 뭐 이력서에 썼는데 왜 또 물어보냐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. 가끔 이제 면접관들이나 뭐 대표님들이나 너무 정신없어서 이력서도 못 보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요.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 되는데 굳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책보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면이 있잖아요. 문서, 한두 장일 수도 있고 혹은 포트폴리오까지 합치면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문서로 된 것들을 구두로 어떤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죠. 1분 자기소개 혹은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는 시작부터 할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는 거의 그냥 달달달 외우듯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어떤 커리어의 꿈을 가지고 학교에서 뭘 했고 인턴으로 뭘 했고 그 기타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가끔 너무 긴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의욕적이어서 막 그 자기소개가 3분에서 5분 막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보는 면접일 때는 또 상대방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좀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결하게 1분 정도를 그냥 연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경험이나 직무가 막 휙휙 바뀌면서 지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어쨌든 비슷한 직무에 지원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럴수록 더 그 직무에 맞는 준비된 인재다,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해둔다.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가,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, 앞으로 커리어 골이나 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많겠죠. 근데 이런 파트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.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때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물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에 치명적으로 나쁠 것 같다, 회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 같거나 아니면 동료들과의 협업을 힘들게 할 것 같은 단점을
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뭐 친구들끼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회사는 아무래도 업무를 목적으로 같이 모인 동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용납하지 못하는 실수나 뭐 단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업무상에 받아주지 않을 케이스도 많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, 내 단점이 회사한테 되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, 뭐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잘 보고 여러 개의 장점과 여러 개의 단점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고 어떤 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묻는 거는 얼마나 힘든 일에 처해서 그리고 회사가 나빠졌을 때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 그 태도를 그리고 경험담을 좀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케이스인데요. 개인사가 보통은 많죠. 가족들과의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도 힘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요. 또 어떤 면에서는 실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실패 없으면 굳이 없는 실패 찾아서 그 영웅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크게 실패한 것도 없고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커리어 골 같은 경우도 뭐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대기업이나 외국계 이렇게 지원하면서 제 커리어 골은 창업입니다. 라면 좀 그 상대방 듣는 면접관이 우리 회사 조직을 금방 떠날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 맞게끔 자기 커리어를 잘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.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보고 싶거나 뭐 미리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커리어 골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답변은 이 직무에서 내가 전문가로 이 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의 업무와 회사를 위한 내 커리어 목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. 이 부분도 살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해왔던 거 있는데 못하셨다면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충분한 기회를 드렸는지 먼 길 와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이 시간에 그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왔을 텐데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없으면 안 해도 무방합니다. 다만 좀 여기서 조금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사나 그 면접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. 보통은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샐러리나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파트가 먼저 나오면 좀 상대방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파트는 이제 서로 핏이 맞다면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될 상황이라서 너무 그 파트를 먼저 물어보시기보다는 회사의 비전이 어떤지,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내가 가서 당장 해야 될 직무들이 혹시 뭔지, 뭐 이런 직무에 대한 열정 같은 걸 보여주면 좋고, 그분이 대표가 아니라 뭐 팀장님이나 뭐 내 사수급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분은 이 회사에 어떻게 조인하게 됐는지, 왜 들어오시게 됐는지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. 근데 가끔 좀 공격적인 분들이 있는데 면접관이랑 싸우면 좀 좋지 않습니다. 면접관의 질문이 기분이 나빠도 그 혹시 어떤 의도로 그런 건지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아닌데 막 면접관이 당황할 정도로 공격을 대받아서 한다던가 이러면 그분이랑 함께 일하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면접관과 싸워서 내가 확실히 월등한 인재야. 그러니까 나를 뽑아.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서로를 잘 알아보고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파트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고요.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은
거의 그 면접관들에게 결론이 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굳이 할 말이 없다면 질문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.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면접 시간 안에도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면접 끝나고 나서 사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요.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됐다는 경우도 있고 될 것 같아서 된 데도 있고 뭐 이런데 면접 결과를 떠나서 그날 스스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. 자기 탓이라 뭐 내가 부족해서다 이런 식의 마인드보다는 난 오늘 최선을 다했고 면접을 복귀하면서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은 더 발전해야겠다.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거는 좀 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다음 면접을 또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움의 러닝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. 면접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고요. 면접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도 좀 여유가 생기고 너무 긴장하지도 않고 자신을 잘 표현해서 자기가 꼭 맞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요. 면접의 기회를 배움의 기회다.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요. 면접 끝나고 사실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기도 합니다. 사람 성향이긴 한데요. 팔로우업 이메일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수많은 사람들을 면접 보다 보면 심지어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.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메일 한번 주고받은 분들은 기억이 좀 오래 남습니다.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면접 기회를 줘서 감사했습니다. 혹은 뭐 이런 추가 자료를 더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. 이런 분이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. 그 회사에 열정이 좀 있고 이 회사에 또 한 번 더 어필해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이메일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노크해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랑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결국엔 기회를 그렇게 해서라도 잡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. 저희도 그렇게 뽑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적극성도 나쁘지 않습니다. 면접에서 또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면접에서 상대방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긴장을 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상대방도 그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렸는지 혹은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지 드는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. 면접관이 기분 나쁘게 했다던가 뭐 좀 상처를 받았던가 이래도 그분이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확률이 높거든요.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상처 주지 마시고 면접 과정을 잘 치른 자신에게 박수를 치고 더 나아질 자신을 그리면서 더 연습하고 기회를 많이 누리면서 꼭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고민하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